시청자들 앞에 적나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독도해전 가상 시나리오 제1부. 첫 번째, 양국 간 외교적 마찰 확산이 될 것이다. 네. 자, 우선 군사적 도발 이전에 외교적 마찰이 시작되는 겁니까? 지난 2005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사실 뭐 독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마찰이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때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일본을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로 일본과 우리는 계속 이 독도를 가지고 군사적 어떤 외교적 마찰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리고 작년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서도 이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독도를 이대로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게끔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게끔 놔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론이 네. 지금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부러 펌프질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쪽으로 그런 의도적으로 상황이죠. 끌고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의 그 걸그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우리 탤런트라든지 소녀시대나 뭐 동방신기라든지 그런 뭐. 그 네. 엄청난 그 한류의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많이 시들어 가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우익 단체 또는 우익 정권 즉 우익 정권의 비호를 받은 우익 단체가 네. 지난 2005년처럼 독도에 상륙을 시도한다든지 이번에 센카쿠 열도에 상륙을 하는 그런 것처럼 상륙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우리 해경과 우리 해군은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네. 또 그들이 일본 해상보안청 우리로 치면 해경이죠.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비호를 받고 엄호를 받고 우리 독도로 진입을 해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만약 거기에서 혹시나 모르게 그 일본 우익 단체들에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배가 뒤집힌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배로서 이렇게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바디체크라고 그러죠. 네. 막아내야 되는데 그러다가 피치 못하게 뒤집어진다든지 또는 상륙을 시도를 할 때 그것을 막아내다가 약간의 어떤 그 상처가 난다든지 네. 그러면은 바로 후방에 있는 그 군함이나 해경 순시함에서 우리를 향해서 응징의 사격을 할 수 있다. 네. 그것은 응징의 사격을 가장한 시나리오죠. 계획된 응징의 사격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이 뜻하지 않은 무력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연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현재 그 아베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 재무장을 노리면서 해외 팽창을 지금 추구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면 독도 근처에서 우리와의 군사적 갈등도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독도는 지금 이제 차세대 연료라고 하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청정 연료가 다량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화석 연료인 이 석유가 언제 고갈이 될지 모르고 지금 센카쿠 부근에서 중국과 굉장한 외교적 마찰을 하고 있는 것은 센카쿠 인근에는 굉장히 많은 석유가 지금 묻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이 독도 인근에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차세대 이 연료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와 일본이 한판 외교적 마찰을 피치 못하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분쟁 단계에 있을 때는 누구든지 거기에 파이프를 꽂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누구든지 한 편이 그것을 가져와야만이 거기다가 메탄 하이드레이트를 추출할 수 있는 파이프를 꽂을 수 있다. 네. 그러면 결국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합의.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독도 공동개발 이런 이야기 한 번 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감정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여기에는 일본과의 어떠한 합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제가 돼 있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본과 합의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또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자기네들도 가지고 싶죠. 네. 그래서 외교적 마찰에 이은 군사적 충돌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이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묵인하고 있고 약간은 동조하고 있다. 왜 그렇게 미국이 묵인하고 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보십니까? 지금 그 굉장히 군사력을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미국의 위협이 되는 것이죠. 미국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지금 뭐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심각한 네. 손상을 받고 있죠. 그리고 내년도 국방 예산 중에서 무려 500억 달러를 삭감을 해야 됩니다. 네. 500억 달러면 우리 국방 예산 전체보다 더 많습니다. 네. 우리 국방 예산 해봐야 3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국방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힘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이런 것이 바로 미국을 도와주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재무장을 저는 미국이 묵인하고 있다. 묵인하고 묵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부추기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자국의 안보 방위 전략 이익을 위해서. 동북아 안보 전략 때문에. 네. 자, 한일 독도해전 가상 시나리오 두 번째 요소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변 함대 전력 급증. 어떤 전력들을 독도 주변에 급증시키고 있습니까? 자, 일단 그 일본의 해상 군사력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네. 그 해상 군사력이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제가 자, 일본의 함대 전력을 네. 한번 보죠. 여기가 요코스카라고 하는데 이 요코스카는 도쿄만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는 바로 미 7함대도 주둔이 되어 있고요. 미 7함대의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도 여기 있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총본영이 이 요코스카에 있고 이 요코스카에는 또 일본의 호위대라고 하는 함대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요코스카에 일본 해군 기지가 하나 있죠. 네. 그리고 항상 독도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이즈루. 네. 독도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이즈루, 동해를 관장하는 함대입니다. 네. 이 마이즈루에 다시 일본 호위대 함대가 함대가 있군요. 지방대 그리고 호위대 해서 3개 함대가 이 마이즈루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구레 여기 이제 혼슈가 있죠. 네. 그리고 큐슈 이 사이에 이 해협에 구레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함대가 또 있는데 여기도 네. 역시 여기는 일본 잠수함이 다량 배치가 돼 있고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위대 그리고 지방대에서 3개 함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사세보죠. 이제 제주도 바로 앞이고 여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우리 한반도를 완전히 봉쇄하게 되는 그런 지역인데 네. 이 사세보에 미 해병 상륙 전단과 함께 네. 일본의 함대가 또 배치가 지금 되어 여기는 있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미 해병 상륙 전단들하고 상륙 전단들. 일본 함대가 같이 배치가 돼 있고 이 요코스카도 마찬가지로 미 함대와 네. 일본 함대가 같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현대의 어떤 그 해전은 군함들끼리만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항공력의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 항공력 중에서 일본 최대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마츠 기지에 일본 항공자위대 여기에는 F-15J 우리 F-15K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유사한 전투기인 F-15J 전투기가 한 50대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근데 독도가 가깝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고마스에 있는 그 항공 자위대라든지 이런 어떤 그 비행기들은 실전 훈련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실탄 가지고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고 있고 네. 지난주에 알래스카에서 실시하는 그 미 동맹국들 간의 합동 공군 훈련에도 훈련에 참여했고. 레드 플래그 훈련을 하러 직접 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항공자위대의 어떤 그 전투력은 굉장히 높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또 이 후쿠오카 지역에 일본 항공자위대 기지가 또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F-15J 전투기 1개 대대, 한 25대 정도 하고 또 F-2라고 하는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 F-2 전투기는 군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끔 만들어 놓은 전투기인데 네. 공대 함 미사일이죠. 하푼 같은 그런 공대 함 미사일을 군함 폭격기군요. 무려 4발이나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군함 공격용 전투기인데 네. 이것을 무려 한 25대 정도를 여기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후쿠오카에. 당연히 이제 우리 해상 봉쇄를 하고 여기에 독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렇게 전투기들이 양 사방에서 날아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물론 여기 말고도 많은 기지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본다면 남쪽에 주로 많이 이렇게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이 전력들이 전부 비밀리에 다 배치가 돼 있군요. 전반적으로. 일본의 군사력은 네. 과거에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육군 전력들, 그 육상자위대죠. 육군 전력들은 홋카이도나 이 혼슈 북쪽에 거의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고 네. 소련이 상륙하는 것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해군이나 해상자위 되죠, 항공자위 대 공군이죠. 이런 전력들은 전부 다 중남쪽에 배치를 해서 네. 중국과 한반도를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